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너머에 있을 우연의 우연까지는 생각의 끝자락조차 닿지 않았던 것이다. 그 뒤로 비는 사흘 정도 더 내렸다. 알아낸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로 나는 소녀가 남겨둔 레시피에 쓰인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 둘째로 나는 비 내리는 날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 내가 좋아했던 건 그러는 사이에 곁에 있어 주었던 소녀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알 수 있었다. 비가 그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더위는 완전히 거쳐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 뿐이지 면목상으로만 여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호등 앞에 서서는 아무도 없을 옆을 습관처럼 바라보았다. 길을 걸으면서 문득 옆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겨버린 모양이었다. 좋지 않은 버릇이네 라고 생각하며 나는 학교를 향해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개학까지는 열흘 정도가 남았을 학교를 찾아온 건 개학하고 있을 학예제 준비를 마무리할 겸 텔레이더스코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으로부터 30분 전 평소와 같은 요란한 이모티콘이 치렁치렁 섞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나는 서머 카디건을 대충 걸치고 학교로 걸어온 것이었다. 2층 복도 맨 끝에 위치한 오클트프 부실로 들어서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가 내게 반가이 인사를 건넸다. 반가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부실은 학예제를 위한 단장을 어느 정도 끝마치고 마무리 단계만에 남겨둔 것으로 보였다. 이걸 혼자서 다 한 거야? 나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 퇴원하고 나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실 꾸미는 것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저도 부실 꾸미는 것 정도는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상대편의 체크메이트를 도와준 듯한 대화의 흐름이었다. 할 말이 깨끗하게 없어진 나는 그냥 현지를 따라 부수 꾸미는 걸 마저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선배, 그 유령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옆에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오늘은 혼자 온 거였네요? 근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네? 벌써 성불시키기라도 한 거예요? 그게... 사라졌어. 집에 돌아와도 안 보이더라고. 말도 안 돼. 분명 보이지는 않았지만 둘이 엄청 친해 보였는데? 그때 그 일이 충격이 좀 많이 컸나 보네요. 거짓말 같다며 나를 바라보는 현지에게 나는 며칠간의 추측이 반쯤 뒤섞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쩌면 그때 이 구역에서 나랑 떨어지기로 마음먹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왜요?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글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자신은 살인자였음에 틀림없다고. 살인자요? 살인자. 그리고 아마 그 연쇄 살인범이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그 유령 여자아이가 시체를 처리했다고 밖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럼 그때 주변이 새까맣게 타 있었던 이유도... 맞아. 화마가 다 태워버린 거라고 하면 되려나? 그래서인 것 같아. 말없이 사라진 이유도 내가 더는 살인귀인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나의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나저나 보이지도 않았는데 친해 보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선배는 그런 적 없어요? 없는데? 둔감하시네요, 선배. 그렇게 말하니 다시 할 말이 없어졌다. 어쨌거나 이제 텔레이더스코프로 유령을 없앨 방법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뭐... 유령도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다. 현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를 조금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 유령을 없애기 위해서도 출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유령을 없앨 공식이 완성되지 않은 건 맞는데 출력은 충분했거든요. 뭐야, 그런 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어? 그럼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일에 흥미가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계획이 틀어지는 거였다고요. 철두철미했구만. 죄송해요, 선배. 아니야, 그러라고 이런 이야기 꺼낸 건 아닌데. 갑자기 얼굴을 울상으로 물들이는 현지에게 나는 다급히 수습의 말을 건넸다. 정말이지, 그런 얼굴을 하면 또 뭐라 할 말이 없어지잖아. 부스 예쁘네. 정말요? 다행히도 현지는 금세 표정을 펴고선 자신이 꾸민 부스를 뿌듯한 표정으로 지으며 둘러보았다. 현지를 따라 부스를 둘러보던 나의 시선이 인형 진열대에 고정된다. 그냥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지런히 진열해 놓고 보니 현지가 만든 인형과 내가 만든 인형이 구분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 서투른 마감과 약간씩 삐뚤어진 이목구비의 인형은 분명 손재주 부족한 어떤 후배가 만든 것이었겠지. 근데 인형은 내가 만든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전혀요? 어느 면에서요? 자신은 전혀 납득 못하겠다는 듯 현지는 강한 부정의 의사를 표했다. 내가 만든 인형이라 네가 만든 인형, 딱 봐도 둘 중에 내가 만든 게 더 예쁘잖아. 선배, 미적 감각이 부족하시네요. 아까 전까지 네가 꾸민 부스 예쁘다고 해준 사람한테 그게 뭐야? 그럼 내기할래요? 누구 인형이 더 잘 팔리는지. 약간은 상기된 현지의 얼굴에서는 묘한 승부욕이 느껴지고 있었다. 자신의 미적 감각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걸까? 그건 그런데 왜 하필 이번에도 내기인 거지? 단순한 승부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기라고 하면 뭘 걸 건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 어때요? 안 할래. 선배, 지금 질까봐 그러는 거 맞죠? 자신이 없어서 그래. 질 자신이. 여하튼 넌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내기 이야기 꺼내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는 내기하자고 안 하거든요. 뭐야? 그럼 여태껏 나한테만 그런 이야기 꺼냈던 거였어? 약간은 농담조로 꺼낸 이야기였는데 의외로 현지는 순수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지? 나 호구라도 잡혔던 건가? 뭐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그건 비밀이에요. 뒤로 한 발짝 발걸음을 물리며 현지가 말꼬리를 내렸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호구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황한 듯 다시 말꼬리를 올리는 현지. 그러고선 현지는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평범한 장소에서였다면 들을 수 없을 크기의 목소리였겠지만 들리는 소리라고는 단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박동뿐인 공간에서는 또렷이 귀에 닿을 정도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그래야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심장박동의 말소리가 묻혀버린 걸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나에게 닿은 줄도 모르고 눈동자를 열심 깜빡이고 있는 현지를 바라보며 나는 그만 머쓱한 웃음을 터뜨려버렸다. 그래서 내기는 안 할 건가요? 됐어. 학기제 끝나면 내가 저녁이나 살 테니까. 정말이죠? 음. 깜빡이던 현지의 눈동자가 부담스럽게 반짝이기 시작해서였을까. 부실을 꾸미는 일도 다 끝났기에 나는 슬그머니 문을 열고 복도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따라 나온 현지와 함께 복도를 걷던 나는 저편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여학생 한 명과 마주쳤다. 이상한 나라로 향하는 백색 토끼처럼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한 여학생. 온몸에 바쁜 기색을 잔뜩 칠하고 복도를 걷던 그 여학생이 유미였으면 그저 우연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이다. 아, 학예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나를 발견하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선 내게 말을 걸어오는 유미. 나는 그렇다고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는 나의 옆에 서 있던 현지를 가볍게 스캔하고선 이야기를 이어갔다. 학교에서 보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러게. 넌 어디 가는 거야? 잠시 교무실 들렀다 오는 길. 이래저래 바빠 보이네. 뭐, 매번 그렇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는 유미의 얼굴에는 어딘가 껄끄러운 표정이 덧대져 있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올해 학예제 폐회식 때 불꽃놀이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며칠 전에 불꽃놀이를 담당할 불꽃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지 뭐야. 그래서 불꽃놀이를 담당할 사람이 새로 필요하다나. 그거 큰일 아니에요? 학예제 때 쓸 불꽃은 다 만들어놔서 완전 큰일 날 정도까진 아닌데 일이 귀찮아진 거지. 누군가가 불꽃놀이 진행 순서도 짜야 되고 당일날 불꽃도 다뤄야 하니까.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일을 내가 맡게 된 거고. 지금도 엄청 바쁘면서 그런 일까지 맡게 된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치만 하려는 사람도 없었던 데다가 다들 내가 했으면 하는 눈치였기도 해서.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에 봐. 나와 현지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선 복도 저편으로 총총 사라지는 유미. 현지는 그런 유미를 조금은 안쓰러운 티를 내비치며 바라보고 있었다. 유미 언니 많이 피곤해 보이죠? 그러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텅 빈 복도를 걷는 것밖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현지와 함께였다.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한여름 바람에 무언가를 잔뜩 머금고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과 달리 한겨울의 바람은 쌩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이 불어오니 말이다. 학교 앞 신호등에 멈춰서 나는 버릇처럼 옆을 바라보다 말고 현지와 눈을 마주쳤다. 마침 현지도 나를 기웃기웃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제 학예제 준비도 다 끝났는데 남아있는 방학은 어떻게 보낼 생각이에요? 나와 눈을 마주친 현지가 곧장 내게 말을 걸어왔다.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열흘 정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유령은 다시 찾을 생각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나저나 왜 내 눈에만 그 유령이 보였던 걸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건 몇 초 정도의 뒤의 일이었다. 신호등을 건너며 나는 적당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얼거렸다. 역시 그저 우연이었던 거겠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죠. 필연적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옆을 바라보았다. 횡단보도를 절반쯤 걸었을까 초록빛을 바라는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것도 필연이었을까? 글쎄요. 내가 유미와 마주치고 너와 같은 동아리가 된 것도?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도 상관없잖아요. 우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하는 단어를 곱씹는 사이 횡단보도가 끝이 났다. 세 방향의 갈림길에서 나와 현지는 같은 길목으로 접어든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는 듯 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은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모두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네. 다시금 옆을 돌아보며 현지의 눈동자를 마주한다. 눈동자는 눈동자일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죽음의 색이라거나 인간의 운명이라거나 어쩌면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종의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억나? 그 유령이 네 눈에서 강렬한 죽음의 색이 보인다고 했던 거. 나의 말을 듣자마자 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자그마한 목소리로 현지가 털어놓을 듯 말을 꺼냈다. 선배는 이미 죽었어야 할 저를 구해준 거예요. 애초에 나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텔레이더스코프를 만들 일도 없었을 테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배가 제 운명에 휘말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운명이 휘말린 게 아니라 서로의 운명이 얽혀있는 거라는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나는 그대로 그 말을 삼켜버렸다. 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의아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그건 나름대로의 이유와 함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다. 왜 당신의 눈에서는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유령인가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눈동자에는 운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근데 이거 왜 이런 것들은 더빙이 안 돼 있는 거지?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존재 안 해. 운명이란 진짜 흥깨네 진짜로. 운명이라는 태엽이 모두 풀의 인형 같은 존재. 나는 그 인형 속에 깃든 소라게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인형은 말 그대로 현지의 운명 속에 휘말려버린 것이고 말이다. 아마도 선배와 같이 있던 그 유령이 제 눈에서 봤던 건 제 운명이 아니었을까 해요. 끔찍한, 유령이 기겁을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운명이요. 하지만 제 운명에는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연하게도 제 운명의 마지막 페이지가 변해버린 거죠.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흥을 깨시는 그렇구나. 우연이네. 맞아요. 우연이죠. 나쁘지 않은 우연이라 생각하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마치 그날처럼 나쁜 일이라고는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씨. 선배는 그 유령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님은 뭡니까? 아마도 그렇겠지. 선배가 그 유령을 만난 건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면서. 구분은 못하겠지만 추측은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은 필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마치 잘 살게 된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은요. 그런가? 그렇다고는 해도 복잡해진 생각들이 눌러앉은 사고회로는 어느 순간부터 헛바퀴만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나저나 운명이라거나 하는 이야기 유미 언니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뭔가에 끌려다닌다는 거 유미 언니는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그 반대일지도 몰라. 생각보다 여린애니까. 정말요? 유미 언니가요?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나는 여분의 사과회로를 써가며 현지의 물음에 대답했다. 여태껏 궁금했는데 유미랑은 언제 친해진 거야? 어쩌다 보니까요. 선배랑 같은 동아리라고 유미 언니가 이것저것 챙겨준 거 있죠? 그런가? 역시 누구에게나 친절하네.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요? 아니, 별건 아니야. 언니라고 부르길래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니까. 집 앞에 도착한 나를 걸음을 멈추고는 껴안고 싶어요? 현지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참이었다. 손을 흔들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데 현지가 나의 앞에 폴짝 다가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 오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는 나에게 현지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엉성하게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가는 나의 뒤로 인사말이 들려왔다. 평소에 들었던 작별 인사와는 조금 다른 투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귓가에 머물러 나를 간지럽혔다. 오빠 좋죠? 석양이 비치고 어둠이 차츰 하늘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만히 하루가 저무는 걸까? 게임이나 영화 감상 같은 시간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져서였는지
침대에 누워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수밖엔 달리 할 일이 없어 보였다. 이러고 있자니 정말 태엽이 다 풀려버린 인형처럼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몸을 비틀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려다 말고 나는 침대와 탁자 사이에 떨어져 있던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어느새 시간은 소녀의 흔적에 먼지가 묻을 만큼 흘러가 있었다. 팔을 뻗어 인형을 주워들었다. 깔끔하게 마감이 된 테러테러 인형. 분명 내가 만든 인형이었다. 소녀는 그때 내가 만든 인형을 보기 좋게 골랐던 것이다. 뿌듯해야 하는 건가? 탁자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선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소녀도 이 인형처럼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시간을 죽이고 있겠지. 어제도 그제도 소녀는 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소녀는 시간을 죽일 것이다. 어쩌면 내년도 내후년도.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진동 소리에 눈길을 옮겼다. 휴대용 태블릿에 문자 한 통이 방금 막 도착해 있었다. 이런 시간에 내게 문자를 보낼 사람이 현심알고 있었던가? 손을 뻗어 태블릿을 집어들고선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혹시 지금 학교로 와줄 수 있어? 문자를 확인한 나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땅거미가 진 어스레한 지금 갑자기 유미가 내게 문자로 이런 부탁을 건네었다는 게 신기해서였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나 학교를 향한 채비를 하며 나는 유미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 시간에 갑자기 학교는 무슨 일로? 신발을 신고 현관문에 나서려는데 다시금 문자가 도착했다. 어쩌다 보니 1층 창고에 갇힌 것 같아서. 갇혔다고? 어쩌다가? 갑자기 갇혔다고? 학예제 비품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잠가버렸나 봐. 그럼 이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던 거야? 답장을 기다리며 학교를 향해 약간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유미의 답장이 늦는 것 같았다.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난 뒤였다. 몇 분을 더 기다려도 답장은커녕 내가 보낸 문자를 유미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선 나는 발걸음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평소 같았다면 별일 아닐 거라 여기며 천천히 학교로 걸어갔을 테지만 나도 모르는 새 비현실에 물들어버린 걸까? 10여 분 정도를 뛰어 학교에 도착한 나는 교무실에서 열쇠를 챙겨 곧장 아래층의 비품 창고로 향했다. 다삐님 서투른 손길로 비품 창고의 열쇠를 꺼내들고선 열쇠 구멍에 오겨 넣자 덜컥이라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거기 있어? 분명 이곳에 있었다고 했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비품 창고는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정적이 잠겨 있었다. 손을 더듬어 스위치를 켜자 순식간에 비품 창고에 윤곽이 드러났다. 유미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훑어보았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를 쫓아 시선이 향한 곳은 비품이 잔뜩 쌓여있는 박스 더미 뒤편이었다. 다 보이거든. 뒤에 숨어있는 거. 혹시나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조금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박스 더미 뒤편에서 자신의 갈색빛 머리카락을 미처 숨기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있던 유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에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벌써 도착해버렸네. 그래서 일부러 문자도 안 받고 있었던 거야? 허무한 듯한 목소리와 불만이 묻어나는 투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교차한다. 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필 그때 태블릿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지 뭐야. 멋쩍은 웃음과 함께 유미는 주머니에서 작동하지 않는 태블릿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반쯤은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던 유미가 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래?
혹시 나 걱정하고 있었어? 그거야 당연히. 덜컥 연락도 끊겨버렸으니까. 유미가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오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뒤로 한 발짝 물렀다. 학교까지 뛰어오느라 숨이 차는 바람에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던 심장이 복회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였는지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걱정이라는 말은 분명히 신경 쓰일 정도로 뛰고 있던 내 심장에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었다.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기분이었겠다니? 걱정 끼친다는 거 말이야. 뭐야, 걱정해준 거 맞았네. 어쨌거나 다행이다. 별일 없어서. 긴장이 사그라들자 그대로 다리미 힘이 풀린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먼지가 적당히 내려앉은 비품 창고에 쪼그려 앉아 나는 잠시 그곳의 쾌쾌한 공기를 묵묵히 마셨다. 회색으로 정의될 만한 가라앉은 공기가 조잡하게 뛰고 있던 나의 심장을 조금씩 진정시키고 있었다. 밖엔 누구 없었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캠프파이어에서의 모닥불처럼 유미를 바라보고 있던 나의 곁으로 그녀가 다가왔다. 이 시간에 학교에 누가 남아있다고.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 미묘하게 핀잔 섞인 투에 걱정하는 차원에서의 대답이 유미에게는 어떻게 건네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바로 옆으로 다가선 유미는 그대로 바닥에 몸을 주저앉았다. 눈을 둘 모닥불이 사그라든 나의 시선이 허공을 뱅뱅 맴돈다. 그럼 여긴 우리 둘밖에 안 남은 거네? 갑자기 그게 뭐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얼마가 지났을까? 회색의 공기가 어색함에 힘입어 무기를 더하고 있을 때쯤 유미가 갑자기 일어서서는 창고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긴 비품 창고 안에서 얼마나 더 앉아있으려는 건지.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데 덜컥하는 소리가 문에서 들려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어떡하지? 유미가 내게 다가온다. 그저 텁텁하게만 느껴졌던 창고의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한 입김으로 변해 나를 올가맨다. 온몸이 순식간에 고치가 된 것처럼 칭칭 엉겨붙은 듯한 감각. 일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심상찮은 감각이 나를 죄어왔다. 저기 제 궤도를 되찾아가던 식당 밖쪽은 여태까지 호흡이 무색할 정도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바닥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걸어오던 유미가 사라졌다. 눈앞에서 유미만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시야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흡이 가빠져 왔다. 혹시 이곳에는 호흡할 만한 공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려는 찰나 어디에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 목소리를 신호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어째서 그곳에는 나를 바라보며 싱거 웃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오직 그 한마디를 끝으로 소녀는 나의 눈앞에서 아스라이 사라져갔다.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연출 봐. 정신이 들었다. 그대로였다. 쾌쾌한 밀실의 공기도 나의 곁에 있던 유미도 나는 허공을 향해 뻗으려던 손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두며 유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나 해수공포증이 있어서. 정말? 미안. 그런 것도 모르고. 괜찮아. 일단 밖으로 좀 나가자. 숨을 크게 2번 정도 내쉬었지만 2번의 호흡 모두 미묘한 떨림을 이루고 있었다. 어째서였을까? 그 짤막한 순간 나의 앞에 소녀가 나타났던 건, 그리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건
그나저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던 거야? 그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학예제 때 쓸 물건들 정리하다 보니까 그만. 그렇구나. 단둘만이 남겨진 학교 복도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평소에는 항상 이런저런 소리로 가득 차있던 복도는 단 두 사람만의 소리로는 가득 차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려는 쯤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복도를 걷던 유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선다. 어디선가 들려온 꼬르륵대는 소리가 나와 유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여태껏 저녁도 안 먹었겠네. 아니야, 그렇게 배 안 고파. 이건 그냥 배가 제멋대로. 그래? 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손사래를 치던 유미는 나의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반응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어? 저녁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채팅창 안 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저녁 시간에 그만 놓쳐버린 거 있지? 생각할 거?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며 나는 짤막한 웃음을 유미에게 흘려 보였다. 웃음에 약간은 멋쩍은 기색이 묻어있던 건 방금 전 창고에서 보았던 소녀의 허상이 떠올라서였을까?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 그럴까?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나 갑자기 파스타 먹고 싶어졌어. 와, 나도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그러는 걸로. 한치의 고민도 없이 메뉴가 정해지고 나의 앞으로 폴짝 뛰어 앞장서게 된 유미가 내게 손을 불쑥 내밀었다. 배고파. 빨리 가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던 여학생은 어디로 간 건지. 가벼운 웃음을 내뱉고선 그대로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눈앞에 놓인 유미의 손길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팔 아프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눈치일까? 나는 엉성하게 유미가 건넨 손을 붙잡고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버렸다. 하굣길을 따라 몇 분 정도를 걸었을까? 사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 하나를 가리키며 유미가 말했다. 저기다 저기. 분위기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이네. 얼른 들어가자. 어느새 나의 등 뒤에 서있던 유미에게 떠밀려 나는 계단을 올라 레스토랑의 문을 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늑한 고딕풍의 분위기가 에어컨 바람에 뒤섞여 느껴졌다.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인지 식당에는 나와 유미 단둘밖에 없는 듯했다. 가족이랑 같이 왔을 땐 사람이 제법 많았는데 밥때가 지나서 그런가? 되게 썰렁하네. 식사 시간을 놓쳐 식당을 찾는 일이 요즘 들어 잦아진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우리 저기 앉자. 어때?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유미의 손가락이 향하던 곳으로 시선을 옮긴다. 창가 자리 말하는 거야? 전에 가족이랑 왔을 땐 항상 저 자리에 손님이 있어서 못 앉아봤거든. 분위기에 심취한 듯 들뜬 미소를 흘리는 유미. 유미가 가리킨 창가 쪽 테이블은 달빛에 물들어 어스름한 상학색으로 적셔져 있었다.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는 유미를 따라 창가 좌석 위에 자리를 잡고선 메뉴판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긴 뭐가 맛있어? 난 이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그러게, 다 맛있어 보이네. 메뉴판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다시금 메뉴를 확인하려는데 맞은편에서 유리잔에 짤깍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서는 유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옆에 얌전히 놓여있던 와인잔을 만지작대는 중이었다. 와인 한 잔 안 할래? 갑자기 웬 와인이야? 왜? 분위기도 좋은데. 어른인 척하고 싶기라도 했던 걸까? 그렇다면 목적과는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어린애 같은 웃음을 지은 채 유미는 내게서 메뉴판을 뺏어 들었다. 와, 하나같이 모르는 이름들 투성이네. 어차피 시키지도 못하는 것들이잖아.
왜? 그야 당연히 우린 학생이고. 곁눈질로 눈치를 주듯 나는 유미의 교복을 바라보았다. 유미는 자신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네가 주문하면 되잖아. 나도 학생인데? 에이, 학생처럼 안 보이는걸? 교복도 안 입고 있고. 야, 그건 좀 슬픈 거 아니야? 누가 봐도 학생이잖아. 쉬, 들리겠어. 테이블 반대편의 주인 아주머니를 힐끗힐끗 바라본 유미가 눈치를 주며 말했다. 휴, 다행히 여기 말소리는 안 들리는 모양이다. 진심으로 주문하려고? 그럼 당연하지.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걱정 말라며 웃으며 흘리는 유미였지만 불안하지 않을 리가 있나. 유미는 그런 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게 다시 메뉴판을 내밀며 물었다. 뭘로 주문할 건지는 정했어?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난 이걸로 할게. 이거랑 이거. 와인은 이걸로 주문하면 되겠다. 근데 양식 같은 그런 가게에서도 민증 검사 같은 거 하려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주문 부탁할게. 부탁한다고는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기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손을 들어 주문을 하고 있었다. 여기 이거 하고 콜라 한 병 주세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힐끗힐끗 시선을 돌리며 아주머니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지만 정말 유미의 말대로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는 별다른 말도 없이 메뉴판을 들고선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앞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말아줄래? 미뤄두었던 호흡을 연달아 내쉬어대는 나를 바라보며 유미는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고만 있었다. 아, 그나저나 콜라는 왜 시킨 거야? 나는 술 안 마실 거거든. 마실 거면 혼자 마셔. 뭐야, 재미없게. 불만 가득한 입모양을 한 채 양팔에 반쯤 얼굴을 파묻고선 나를 바라보는 유미. 마냥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조명이 비치는 유미의 얼굴에서는 알게 모르게 피로감이 잔뜩 느껴졌다. 유미의 반쯤 감긴 눈꺼풀은 티날 정도로 무거워 보였다. 피곤해 보이네. 어라, 그렇게 보여? 조금? 그러자 유미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마치 자신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비품 창고 정리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랑 마주치고 헤어진 뒤부터? 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그럼 피곤할 만도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말듯말듯한 표정이 유미의 얼굴을 스친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선 나는 턱을 개고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얼핏 고개를 돌려 바라본 창밖에는 반쯤 감긴 다리 하나, 그리고 듬성듬성 빛을 발하는 별이 손에 꼽을 만한 수로 하늘에 매여 있었다. 원래라면 하늘에 수놓여 있어야 할 별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린 걸까? 그다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은 야경이었지만 밝다는 인상이나 반짝인다는 느낌은 분명히 내게 전해진 듯했다. 분위기 있다. 그렇지 않아? 그러게, 괜찮은 것 같아. 하늘에 별만 좀 더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미소가 유미의 입가에서 새어나오고 그녀의 미소에 나 또한 아쉬운 미소로 답장을 전한다. 각자 다른 이유에서의 아쉬운 미소였겠지만 말이다. 아쉬운 빛이 서려있던 웃음을 가벼운 말소리로 덮어간다. 그날 이 구역에서 보았던 그 별빛을 언젠간 유미에게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고 유미의 태블릿에서 찰칵하는 서투함이 들려온다. 맛있겠다. 파스타에 손을 대기 전 유미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선 와인병을 열기 시작했다. 진짜 마시게? 이런 곳에 오면 와인 같은 거 꼭 마셔보고 싶었거든. 와인잔에는 천천히 자색 액체가 꿀꿀대는 소리를 내며 부어져 가고 있었다. 익숙한 포도향의 끝에는 익숙하지 않은 알코올의 자취가 희미하게 남아 코끝을 간지렸다. 그리고 뭐라 말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유미는 자신의 입가로 와인잔을 가져댔다. 붉은 와인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와인잔을 입에서 뗀 유미가 눈을 깜빡였다. 어라, 이게 어른의 맛인가? 어떤 맛인데? 궁금하면 너도 마셔봐. 됐거든요. 기분 좋은 웃음을 키득키득 내뱉은 유미는 오물오물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는지 평소라면 천천히 비어갔을 유미의 접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보여갔다. 한 잔째, 두 잔째, 와인병도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다. 괜찮겠어? 에이, 와인 한 병으로 취하겠어? 이미 조금 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요. 와인 한 잔을 다시 비운 유미는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선 반쯤 풀린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정말로 안 마실 거야?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 안 마셔요. 겁쟁이다, 겁쟁이. 어른스럽지 못한 웃음을 키득대며 유미는 와인잔에 자색 액체를 다시금 채워갔다. 나도 그런데 말이야. 그러고는 잔에 가득 든 와인을 단번에 꿀꺽꿀꺽 삼켜버리고는 붉게 변한 얼굴을 내게 가까이 가져댔다. 흐릿한 조명에 비치는 유미의 얼굴은 마치 와인이 가득 담긴 잔에 비친 것처럼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도 겁쟁이라서 용기가 없어서 맨정신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거든. 술이요? 쓴맛이요.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알코올에 잠겨가듯 유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금 얼굴을 팔 속으로 푹 파묻어버렸다. 저는 가끔씩 맥주 한 캔이나 와인 같은 거 마시면 괜찮은데 딱 거기까지. 그 이상 막 술을 엄청 마시고 그러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랑 맞지도 않고. 저기 완전 취한 것 같은데? 괜찮은걸? 아직 와인도 남아있고. 팔을 뻗어 와인병을 찾으려는 유미. 나는 유미의 손에 붙잡힐 뻔한 와인병을 구해내고는 유미로부터 닿지 않은 거리에 옮겨두었다. 돌려줘. 엄청 취해 보여. 이제 슬슬 나가보는 게. 그 와인 다 마시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거든. 야!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 그 병에 있는 와인 다 마시기 전까지는 안 움직일 거라니까? 넌센스 퀴즈를 내고 싶기라도 한 건지 아무래도 유미는 알코올 기운에 완전히 잠식된 것 같아 보였다. 더 이상 마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미의 얼굴은 새빨개 보이기도 했다. 이대로 공주님 한 끼로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건 어때? 그건 기각. 왜? 무겁단 말이야. 야, 발로 차지 마. 안 움직일 거야. 알아서 해. 정말. 토라진 티를 잔뜩 내며 유미는 테이블에 얼굴을 찰싹 붙였다. 이 와인병만 다 비우면 되는 거지? 흑기사 출동! 출동! 눈을 질끈 감고선 그대로 한 잔 가득 따른 와인을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어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한 잔 더. 순식간에 병에 들어있던 와인이 모두 사라졌다. 나는 두 번째 잔을 비우고선 멍한 얼굴로 유미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에이, 뭐야. 재미없게. 뭔가 김이 새어버렸다는 듯 투덜대는 유미. 나는 그런 유미를 여전히 멍한 시선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여태껏 술 마셔본 적 있었어? 아니,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이번이 처음인 거네? 응, 그렇지. 어쨌거나 공범이다. 공범. 이거 나쁜 짓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었나? 공범이라는 말은 너무한데. 그치만 왠지 나쁜 짓 잔뜩 하고 싶은 기분인걸? 슬슬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해? 유미의 목소리가 나의 몸을 붙잡았다. 맨정신에는 이야기 못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데. 그 목소리를 신호로 삼기라도 한 것처럼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있지. 나 말이야. 너를. 심장이 유별나게 뛰는 것도 감각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도 방금 전 비품 창고에서 겪었던 것과 꼭 같은 현상이었다. 다만 그 순간 느끼는 감각만큼은 무언가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지 두려움에 쿵쿵댔던 심장이 지금은 또 다른 무언가의 감정에 의해 뛰고 있었다. 나의 눈과 귀가 그 감각에 의해 멀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 감정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다. 그 감각이 급작스레 뇌에 투여된 알코올과 함께 이루어낸 허상이 나의 눈앞에 펼쳐지고 난 뒤에도 말이다. 있지. 나 말이야. 너를. 모호한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허상이었다. 무슨 의미인지도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확실치 않은 그 목소리는 흐릿해졌던 기억들과 어울려 들뜨는 화음을 이룬다. 유미가 내게 건넸던 말의 조각과 내 기억의 조각이 어울려 자아의 화음인 걸까? 하지만 그 화음은 끝내 마침표에 달하지 못하고 연주를 멈춘다. 그리고 화음이 그려낸 알코올의 이상한 가역 반응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게. 나에게 연주의 끝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건넸다. 허상이었지만 너무나도 뚜렷한 장면이었다. 너무나도 진실되고 따뜻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소녀가 내게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하는 그 모습을 나는 어째서 지금 이 순간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게 건네진 그 목소리는 미처 끝까지 닿지 못했던 연주의 끝을 대신 장식하기라도 하듯 나를 검고 꽉 막힌 공간으로 안내했다.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허공을 붙잡듯 내전 나의 손은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 기억의 조각은 소녀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 소녀에 대한 미련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려는 순간 야, 고작 그거 마시고 취한 거야? 난 아직 안 취했는데. 그게 알코올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 버렸다.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했다고. 일단 일어나자.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서를 챙겨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자 유미도 어쩔 수 없네라는 표정을 짓고선 나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생각해보니까 얘네 교복 차림 아니야? 어떻게 와인 마셨지? 계단 내려갈 수 있겠어? 응?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말하기엔 유미의 희청이는 걸음걸이가 너무 위험해 보였다. 나 하나도 안 취했다니까. 부축해줄게. 조심해서 내려가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유미는 군소리 없이 나의 어깨에 붙어 부축을 받아주었다.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계단이 끝나고 거리로 나온 뒤에도 나의 어깨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정도겠지. 유미는 잔뜩 취한 몸을 나의 어깨에 기댄 채 방거리를 걸었다. 저기 좀 봐. 집을 향해 걷던 도중 유미는 난데없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별 말이야. 되게 특이하지 않아? 유미가 가리킨 곳을 향해 시선을 옮긴 나는 그리 어렵지 않게 유미가 가리킨 별을 찾을 수 있었다. 무미건조한 밤하늘에는 수수하다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고작 몇 개의 별만이 어렴풋이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 나는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름 모를 별 하나를 잘 모르겠다는 듯 유미와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곧이어 유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말이야. 쌍성 아닐까? 쌍성? 응. 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는 짝이 있는 별이 있댔거든.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선 유미가 가리킨 별에 빤히 응시했다. 쌍성이라면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두 별을 의미하는 걸까? 밤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나는 별빛의 갈래를 찾아 눈을 찡그렸다. 하지만 미간이 아파올 정도로 눈을 찡그려 별빛을 뚫어져라 관찰해 보아도 유미가 가리킨 별은 밤하늘에 홀로 덩그러니 놓인 것만 같아 보였다. 이거 몇 개로 보여? 하늘을 바라보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유미에게 나는 손가락 하나를 펼쳐들고서 흔들어 보였다. 두 개 아니야? 많이 취한 것 같네. 많이 취한 거 아니야. 그냥 조금 들뜬 거라니까. 하나를 두 개로 보인다는 거는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조심해서 걸어. 그 말을 듣자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나의 어깨에 몸을 조금 더 기대왔다. 제잘거리던 유미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나의 등에 엎여있던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며 나는 유미에게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야, 집에 다 왔어. 정신 차려. 내가 언제 정신 났다 그래. 드디어 일어났구만. 8번째 외침이 드디어 귀에 닿았는지 유미는 화들짝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여긴 어디야? 어디긴, 이 집 앞이지. 꿈속을 헤매기라도 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유미. 유미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근처를 이리저리 배회하더니 이윽고 나의 앞에 멈춰섰다. 신기하다. 꿈속을 걸어다니는 것 같아. 꿈 아니거든. 그러게. 아쉽다. 꿈이었으면 지금 바로 얘기했을 텐데. 말듯말듯한 이야기를 내뱉은 유미는 방향을 틀어 건물 입구로 향했다. 하늘하늘 손을 양옆으로 흔든 유미가 이에 발맞춰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유미가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본 뒤에서야 겨우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얼굴을 가볍게 찡그리고는 체내에 미묘하게 남아있는 알코올 기운을 가늠하려 했다. 생각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며 길을 걸으려 했지만 옷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존재가 생각을 자꾸만 방해하고 있었다. 한 명의 것이라 생각되었던 잔재는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기려 하자 단숨에 두 명의 것이 된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 투성이다. 그러게. 아쉽다. 꿈이었으면 지금 바로 얘기했을 텐데. 걸음을 내딜 때마다 거꾸로 기억을 이어나간다.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했다고. 유미가 이야기를 했던 건 중요한 것이라니. 맨정신에는 이야기 못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데. 몇 걸음 떼지 않았는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알코올 때문이라도 한 건지 발걸음을 멈추었다. 멈추어버린 발걸음처럼 생각도 이어지지 않았다. 있지. 나 말이야. 너를. 아니야, 아니라고. 기다리고 있을게. 머릿속에서 할 일 없이 변주된 목소리는 이번에도 소녀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그대로 아무도 없는 저편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두 명의 잔재가 다시금 나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익숙함이 느낀다. 허무하리만치 느껴질 정도의 편안함이 나를 감싸 안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는 소녀가 내게 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기억 속에서 속삭였던 것일까? 골몰하면 골몰할수록 정덕과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뒤늦은 술기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알코올의 영향력이 스멀스멀 몸에 퍼지자 온몸이 느슨해지는 듯했다. 발음이 갑자기 꼬인다. 큰일 났다.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물감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제가 취했나봐요.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 언젠간 나는 소녀에게 약속했던 게 아닐까? 언젠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나는 소녀에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건넨 건 아니었을까? 하긴 그럴 리가 없지. 벼람투성이 망상을 멈추고는 그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던 발걸음을 다시 떼었다. 단순한 망상일 뿐이다. 집으로 돌아가 흐르는 물에 샤워라도 하고 나면 간단히 씻겨져 내려갈 바보 같은 망상. 분명 그럴 터인데 말이다. 나는 굳이 이 망상에 가까운 가설의 증명을 소녀에게 맡기고 싶었던 걸까? 소녀를 만나고 싶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소녀를 찾아 나는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생각을 요구했다. 소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발걸음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어느새 터미널에 도착해 F구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소녀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남겼다면 어쩌면 소녀는 여전히 이 구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비상식적인 생각이었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비상식적인 이유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나는 무작정 열차에 탑승해버린 뒤였다. 열차를 타고 F구역에 도착해 2구역으로 향하는 새끼를 찾는 건 단숨이었다. 골목길 끄트머리에 위치한 흐트러진 철조망. 정말 이곳 너머에 소녀가 있는 것일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찰나의 고민에 빠졌다. 여기까지 와서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왠지 어디선가 나를 향하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소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까지 와서 돌아가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철조망을 넘어 어둠이 짙게 깔린 좁은 길목으로 몇 걸음을 걸어가자 처음에 왔을 땐 단번에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갈래의 빛이 나를 반겼다. 별빛이었다. 소녀와 함께 보았던 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빛. 그 풍경을 바라보자 오직 소녀의 생각만으로 가득하던 머릿속에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미도 같이 데려올 걸 그랬나? 무수히 많은 저 별빛의 틈 속에는 유미가 가리켰던 그 이름 모를 별도 섞여 있겠지. 밤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떨구고는 등 뒤를 힐끗 바라보았다. 역시 누가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머쓱한 웃음을 흘리려는데 그쪽에서 들려온 바스락대는 소리가 나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거기 있어?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한 발짝 걸음을 떼자 다시금 발자국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선명하게 들려온 그 발자국 소리는 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마치 나를 피하려는 듯 말이다. 잠깐만! 기다려! 할 말이 있어!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뛰었다. 흐릿하게 흩어져가는 발자국 소리 역시 나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속도를 더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와 똑같았다.
소녀와 나의 짧았던 첫 만남의 순간처럼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흔적을 비추쳤다.